몇 급수 필수예제 14번 배우겠습니다. 몇 급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하나씩 나올 때가 간혹 있어요. 아마 안 나온다에 내가 조금 건다. 몇 급수라는 거는 일반항이 등차 수열 곱하기 등비 수열로 되어 있을 때는 수열의 합을 시그마로 계산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몇 급수를 구하는 방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일반항부터 찾아봐. 일반항은 뭐죠? 분모는 2의 n승 나가는데 분자는 1인 3분의 n이죠. 이게 왜 몇 급수인지를 모르는 학생이 있어. 얘는 다시 한번 말하면은 n 곱하기 2분의 1의 n승이니까 등차수열 곱하기 등비수열 형태란 말이야. 이런 형태를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니까 이건 S10이거든요. 그러니까 S라는 것은 S10이라고 하냐 그냥 이렇게. S10이라는 거는 계산하자면 시그마로 표현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곱하기 2분의 1의 K승 맞죠? 아무튼 이런 거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똑같은 표현이야. 이럴 때는 이 등비수열의 공비 부분 있잖아요. 문제가 이렇게 나오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다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S를 이렇게 다시 써서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2의 9승분의 9 더하기 2의 10승분의 10 써서 이 등비수열의 공비 부분 한번 곱해. 양변에다가. 그래서 아랫줄에 쓰는데 2분의 1 S를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2분의 1을 곱하게 되면 항마다 다 곱해야 되잖아요. 근데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2의 제곱분의 1이 됩니다.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살짝 밀어서 곱하라고. 그럼 요거 곱하면 어떻게 돼요? 2의 세제곱분의 2가 되죠?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마지막 거는 9승은 여기 8승에서 온단 말이야. 2의 8승분의 9가 올까요? 8이 올까요? 2일 때 1 오고 3일 때 2 올 때니까 이쪽에서 오면 8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거 곱하면 2분의 1 곱하면 2의 7 아니에요? 7승 2의 9승분의 8 그리고 2의 10승분의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질 때가 있다. 그 다음에 이거는 2의 11승분의 10이 되죠. 옛날에 등비수열의 합공식 유도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아이디어는. 그러니까 몇 급수에서 이 등비수열을 이루는 부분의 공비를 양변에 곱해가지고 한 칸 밀어서서 위아래를 빼는 거야. 위에서 아래를 빼버립니다. 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2분의 1 S가 되고요. 얘는 그냥 남아있는 거죠. 아무런 영향 안 받는 거고. 요거도 마지막 거 하나 남으니까 마이너스 2의 11승분의 10은 영향을 안 받아요. 근데 이 안쪽 부분 있잖아. 요 네모 박스 친 부분이 이 숫자가 등차수열 부분이 없어져 버려. 어떻게 되냐면은 2의 제곱분의 1 더하기 2의 세제곱분의 1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2의 9승분의 1 더하기 2의 10승분의 1이 되죠. 이런 식으로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빨간 부분에 있는 등차수열 부분이 한 칸 밀어서 뺄 때 없어져 버려서 이 빨간 부분을 등비수열의 합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운이 좋으면은 앞에 요 2분의 1 있잖아. 하나 남은 것까지 같이 넣어서 등비수열 할 수도 있어. 딱 되지 이건. 얘를 첫째 항으로 보고 10번째 항까지 등비수열 해도 된단 말이야. 근데 운이 안 좋으면 이 앞에 2분의 1이 막 이상한 수로 바뀔 수도 있어. 그럴 때는 이 빨간 부분만 등비수열의 합으로 계산한 상태에서 두 개 항을 추가해주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앞에 건 넣어서 잡아도 되고 빼서 잡아도 되는데 이런 문제에서는 그냥 넣어서 잡읍시다. 근데 만약에 내가 우진이 물어보자. 요 빨간 부분의 합을 구하라고 했을 때 너 할 수 있어? 그거부터 물어보자. 이 빨간 부분의 합을 어떻게 구해야 돼요? 등비수열이니까. 첫 장은 얼마냐? 빨간 부분.
4분의 1 그냥 첫 장 이렇게 쓰면 돼. 4분의 1 공비는 2분의 1 항수는 몇 개? 9개 이렇게 부려야 돼요. 네. 빨간 부분만 구하라고 하면은 1-r분의 초항을 4분의 1로 잡고 1-r 구승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근데 지금 몇 급수 중에서도 이 맨 앞에 있는 거랑 같이 빨간 부분을 합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죠. 첫째 항은 2분의 1, 공비는 2분의 1, 항수는 10개. 그래서 1-r분의 초항 2분의 1 가로 열고 1-2분의 1의 아래 10승 해서 빼기 2의 11승분의 10을 한번 해줘야 돼. 요렇게 하면은 이 합의 꼴이 식으로 바뀌었죠. 숫자로. 빨리 들어와. 아, 고은 너 중요한 타이밍에 지금 안 되겠구나. 빨리 들어오세요. 너 손 들고 한 바퀴 코끼리 코 하면서 들어가. 코끼리 코 하면서 들어가. 너 넘나 올마이다. 너 집에서만 있다니까 너 약간 뭔가 약간 얼굴이 좋아졌는데? 맨날 꿀 빨다가 곰돌이 푸댔는데? 그래서 요거는 야 2분의 1이잖아. 2분의 1은 같이 약분되죠 이렇게. 그래서 답이 1-2분의 1의 10승 빼기 2의 11승분의 10이라고 쓰려고 했는데 이게 아니야. 이게 2분의 1 S라고. 그러니까 양변에 2를 곱해가지고 S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S는 지면에 압박이 있군. S는 2를 곱하면은 2 빼기 2의 9승분의 1 빼기 2의 10승분의 10이 되겠습니다. 근데 답을 좀 세련되게 가만히 잘 보면 2의 10승분의 10은 2 하나 약분하면 5잖아. 그럼 2의 9승분의 6으로 할 수 있네요. 2 빼기 2의 9승분의 6. 하나 더 약분하면 2 빼기 2의 8승분의 3. 아유 너무 나가나? 그럼 계산하면은 256분의 3. 그만하자. 아무튼 계산은 그렇다 치자. 그래서 몇 급수는 이렇게 하는 건데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그거 해. 밑에 거 확인 체크 고. 2의 8승분의 3으로 썼잖아요. 나 뭐야 답안지 본 거 아닌데 완전 나랑 똑같이 베꼈잖아. 답안지도 여기서 망설였어. 256분의 3으로 통분할까 말까 망설였던 거야. 여기까지 해야 되나? 안 해도 되죠. 네, 359번의 몇 급수 같은 경우는 이 쓴 상태에서 밑에다 살짝 공비 부분에 2를 곱해서 여기다 써서 풀으라 이런 얘기로 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 센스가 있어야지. 이거보다 더 쉽게 내준 거야. ES를 딱 하게 되면 2를 곱하면은 10 곱하기 2 얘는 9 곱하기 2제곱 이렇게 하라는 것 같은데요. 여긴 뭐가 될까? 2 곱하기 2의 10승 나오겠죠. 여기다 2를 곱하면은 1 곱하기 2의 10승 이게 9승 나오죠. 9승. 이런 식으로 해서 위에서 아래를 빼서 하라는 거야. 아래에서 위를 빼도 돼. 근데 응용력을 발휘해서 해. 너무나 다 알려줬잖아. 아니 이렇게 쓰라고 이렇게 20 곱해서 밀어 쓰라고 등비 수열의 공비분을 곱해서 밀어 쓴 다음에 아래에서 위 빼. 아래에서 위를 뺄까 위에서 아래 뺄까? 아래에서 위를 빼는 게 좋죠. 아래에서 위를 빼면은 S가 되고 아래에서 위를 빼면은 마이너스 10이 되고 아래에서 위를 빼면은 이 다음 거부터는 아래에서 위를 뺀 거가 2 더하기 2제곱 더하기 2세제곱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2의 9승까지가 딱 나와요. 마지막에 2의 10승 곱하기 1은 깍두기인데 이 부분이 등비 수열이 됐다는 거가 의미가 있는 거야. 근데 여기까지 넣어서 잡아도 되잖아요. 왜냐면 이게 9승 다음에 10승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등비수의 합으로 계산하고 거기다 10을 빼란 말이야. 이게 바로 몇 급수의 풀이다. 9호 알겠나 9호. 그러니까 중간에만 등비수열이 되잖아. 여기만 이 부분만. 그러면은 이 묶어놓고 했어? 묶어놓고 하면 초항이 9. 이거 나누기 2 해줘야 돼. 항의 개수는 몇 개냐? 그렇지. 그런 걸 똑바로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보통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거는 같이 친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같이 넣어서 할 수 있지만 이거는 같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 둘은 빼놓고서 네.
빼놓고서 이 부분만 등비 수열의 합으로 할 수 있게 되는데 운이 좋으면 앞에 거나 뒤에 거를 같이도 돼. 운이 좋을 때만. 근데 얘는 2로 묶어서 하는 게 좋죠. 다 2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빼면 2개씩이잖아. 2개씩, 2개씩, 2개씩. 3의 12수 2개면은 인간적으로 하나 빼가지고 18로 써야죠. 마 18로. 마이너스 6하고 마이너스 18개. 2로 나눠야 된다, 근데. 그걸 안 해가지고 지금 다시 하고 있어요. 여기 부분이, 3의 11. 3의 마이너스 2. 이게 마이너스 2s예요. 야, 이거 정말 중요한데, 이걸 해줘야겠네. 뭐예요? 야, 몇 급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2번이 나와, 시험에. 다시 풀어준다. 358에 2번. 네. 또, 야, 뭐 하다가 중요한 걸 놓치면 곤란하잖아요. 곤란하죠. 358번에 2번이 시험 제일 잘 나와요. 제일 잘. 이 페이지에서는. 그래서 이거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보면 다 안단 말이야. 일단은, 네. 여러분 풀 줄 알지만 그래 풀어보겠어요. 야, 2부터 10까지 9분의 1은, 야, 이 시그마 찢을 수 있잖아, 2개로. 네. 9분의 2에다 뭐 곱해야 되죠? 10 곱해야 되죠? 아니야, 9 곱해야 돼. 2부터 10이니까 9개잖아. 항의 개수를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9를 곱하게 되면은 얘는 2가 되고요. 더하기 시그마 k는 2부터 10까지 요것만 계산하면 되는데 얘는 로그가 있으니까 로그 그리고 얘를 어떻게 쓰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k 곱하기 k분의 인수분해서 k-1 k 플러스 1로 쓰라 그랬죠? 이렇게 쓴 상태에서 숫자를 집어넣은 거를 앞에 로그가 있을 때는 계속 집어넣어서 곱해 나가면 된다. 그러니까 바로 다음 줄에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여기다 해야겠다. 는 얘를 2를 넣으면 로그 여기다 2 넣으면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3 넣으면 3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4 곱하기 4 대입하면 4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5 곱하기 땡땡땡 곱하기 마지막 10 넣으면 10 곱하기 10분의 9 곱하기 11 해서 진수가 샤샤샥 곱해진다. 그러면은 약분 어떻게 되죠? 위, 아래, 위, 위, 아래, 위, 아래, 위, 위, 아래. 이렇게 X자로 다 지워진단 말이야. 그럼 여기 이렇게 지워져요. 남은 거는 10분의 10이라고 2분의 1이니까 결국 답은 앞에 2에다가 로그 곱하면 20분의 11. 근데 답안지가 2 플러스 로그 11 마이너스 로그 20 이렇게 써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야, 근데 답이 이렇게 안 돼 있어. 로그 55로 돼 있는데 어떻게 한 거죠? 얘를 2를 로그 100으로 바꿔서 로그 100 더하기 로그 20분의 11은 진수 곱해서 로그 55 곱하면 55니까 아 뭐야 답안지 삐꾸같이 써놨잖아. 어떻게 해도 상관없죠. 넘어가고 339번 339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요. 이거는 시그마 계산을 할 때 x는 뭐냐? x는 그냥 상수예요. 시그마의 변수가 k니까. 근데 만약에 이 시그마 계산을 다 하고 나잖아? 하고 나면 이게 x가 상수인데 나가게 되면은 여기서 이 오른쪽 식에서는 요 fx의 변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그마 계산할 때까지는 상수지만 나오고 나면 예를 들어 이렇게 된다고. 나오게 되면 얘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이렇게 나오니까 x에 대한 함수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차 함수 최대 최소 구하는 거야. 이차 함수 나와. 그런 감각이 있어야죠. 색깔을 넣어줘야지 정신을 차리는 거냐? 여기가 K가 색깔이 빨간색인데 여기 K니까 K만 시그마 돌리면 된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얘를 먼저 전개를 해야 돼. 전개 안 하면 시그마 계산이 안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K, K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큰일 났다. K 플러스 1의 분의 1의 완전 제곱이잖아요.
이거의 시그마를 K는 1부터 100까지 계산을 해야 되는데 각각 따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하면 그렇게 되죠. 100x 제곱이 되지. 됩니까? 이 부분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x를 빼내고 시그마 k는 1부터 100까지 k 플러스 1분의 1로 2로 해야 된다고. 이게 이해됩니까? 이 x를 앞으로 빼내야 된단 말이에요. 개수로 봐야 된다고요. 그래요? 그래용. 땅. 안 좋았당. 안 그래요. k 여기는 k 플러스 1의 분의 1의 완전 제곱으로 계산해야 돼. 근데 이 부분은 야 4제곱 나오면 뭐 부분부수변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건? 보기. 안 해도 돼. 이 부분은 필요가 없어요. 왜요? 왜냐면 얘는 어차피 하면은 계산하면 숫자가 될 거야. 네. 상수항이란 말이야. 네. 이 x에 대한 2차항이고 이거 여기 계산하면 이게 x의 개수 나오거든요. 네. 이거 계산 여러분이 도와줍니다. 남산해 볼까? b마 a분의 1 가로 a분의 1 빼기 b분의 2 곱하는 건데 1분의 1 빼기 2분의 1에서 1 마이너스 101분의 1 나오잖아요. 거기다 2 이렇게. 아 이거는 다 되는 거예요. 써보면 이렇게 되잖아. 1 빼기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4분의 1 더하기 뜻 더하기 해서 100분의 1 빼기 101분의 1까지 되잖아요. 지울 때 뒤합 주시면 마지막 101분의 1만 남는다고 1하고. 거기다 2만 곱하면 되잖아요. b마 a는 1이니까 어차피 없어지고. 이게 빨리 돼야 돼. 이거 연습해가지고 여기까지 딱 돼야 돼. 그러니까 여기 시그마 계산하면은 2 곱하기 이 앞으로 빼면 안 돼요. 이 앞으로 빼서 해도 되지. 그러니까 거기 앞으로. 너 정말 건방진 지적이었다. 그래서 좋았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1 마이너스 101분의 1 x가 돼서 큰 구조로 보면 이 fx라는 식이 x에 대한 몇 차식이에요? 2차식이니까 이 상수항 계산 안 해도 된다고. 여기 집중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이 2차식에서 2차 함수죠. 2차 함수가 최소가 되는 거는 축의 방정식 구하면 되지. 꼭지점의 좌표 찾던지. 근데 얘를 계산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 101분의 아니 100인데 200이잖아요. 마이너스 101분의 200이잖아요. 100x 제곱. 이걸 바보처럼 완전 제곱식 만드는 게 아니라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절대값 같아? 아 넘나 1을 반듯하게 썼잖아. 101. 더 이상하잖아. 그러면은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2분의 b. 마이너스 2 곱하기 100분의 b는 101분의 100일 밑에다 써도 되죠. 101분의 200이니까 번분수를 안 만들기 위한 노력이었다. 좋았다. 그래서 약분을 딱 하면은 딱딱딱 하면은 마이너스 101분의 1. x는 마이너스 101분의 1에서 최고차항이 양수인 2차 함수의 최소값 갖는 거죠. 꼭지점에. 너무나 쉬워버리잖아 이거 이해만 하면. 마이너스 왜 하세요? 마이너스 있어야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 있어야 된다. 그래서 플러스. 아유 실패다 오늘 수업. 플러스 101분의. 그러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이거분의 이거 여기 뭐야 요거 마이너스 있잖아요. 마이너스 없어져요. 그래서 분별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건데 보면 아주 간단해. 이 K에 대한 식이 시그마 계산하면 X의 개수라든지 상수로 나간다. X에 대한 2차식의 개수나 상수로 나가서 그냥 X에 대한 2차 함수 된다. 그 얘기야. 시험 아주 잘 나온다. 진짜 잘 나옵니다. 남강구에서 서술형 10점 나온 적 있어요. 내가 잘 나오는 것만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느 학교에 나온지 뭐 의미는 사실 없어. 왜냐면은 어느 학교나 다 한 번씩 나왔었어요. 잘 나오는 유형이니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거는 여러분 재밌는 거 해보겠습니다. 343번은 이거는 나도 한참 어리버리를 했었어요. 이건
이거는 엄청난 아이디어, 세련된 아이디어 필요하거든. 요거 하나만 딱 하면은 딱 이렇게 해서 뭐만 그렇구나 유레카 하면 맞출 수 있거든. 근데 그거를 못하면 다 못 맞춰. 그리고 이거는 뭔가 수요를 뭐 여러분이 잘 못 배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공식이 아니라 그냥 센스가 있어야 돼요. 이 문제는 해보겠어요.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로그가 있는 시그마는 숫자를 대입해가지고 다 곱했을 때 위아래 위아래 지워지도록 만드는 걸 봤죠. 그런 식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죠. 살짝 어렵다거든요. 근데 이거는 특별히 어떤 배경 지식이 필요한 문제는 아니고요. 한번 IQ 게임으로 IQ 게임 뭐라지? 그냥 뭐랄까 넌센스 퀴즈 같은 그런 거랄까? 오케이 여기까지 소개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해봐. 시간 좀만 주겠어요. 뭔가 있잖아요. 그런 모양 위아래 위아래 분수식이 돼가지고 샥샥샥샥 약분돼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못 풀었다고 좌절하지 마. 선생님도 뭐 잘 모르겠더라. 처음에 보실 때 뭐 어떻게 하는 건지. 근데 다 보면은 알게 돼 금방. 뭐야 이런 거였어? 그래서 그렇게 막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풀러보는 거 아니었어요? 그냥 재미있다고 한 거예요. 이건 재미로 한 거예요. 이거는. 재미라. 시험에 나온 건 한 번도 못 봤습니다. 339번은 아주 잘 나오고요. 우진이가 이렇게 했어요. 야 우진이야 박수 쳐. 박수 한번 쳐. 그만 쳐 그만. 한 번만 쳐. 이거를 AN 더하기 1이라는 거는 여기 인수분해서 이 모양 만드는 거야. AN으로 묶어서 AN 플러스 3이죠. 그래서 양변에 AN을 나눠가지고 이걸로 바꾸는 거예요. 이걸로 그러니까 K로 바꿔서 넣으면은 AK 플러스 3이 AK분의 AK 플러스 1이잖아. 그래서 여기가 AK분의 AK 플러스 1이 되는데 식이 없어도 로그에 넣다 보면 1, 2, 2, 3, 3, 4에서 위아래 지워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해야 되는데 우진이가 이걸 다 알아놓고도 지금 답을 못 구하고 있거든요. 바보처럼. 4번이야. 잘했어요. 진짜 4번이야. 해봐. 계산해봐. 미쳤다. 잘했어. 다른 사람은 뭐 도전하냐면요. 바로 위에 문제 342번 도전해 봅니다. 굉장히 두렵게 생겼죠? 근데 굉장히 쉬워요. 342번. 이런 문제는 여러분이 혼자 풀으라고 하면 막 거부하거든, 풀기를. 근데 굉장히 쉬워. 생각해보면. 정답은 1번 이렇게 생겼다. 생긴 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시그마부터 오면 이제 생긴 것 때문에 겁을 많이 먹거든. 뭐 굉장히 복잡한데 이런데 실제로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면은 야 로그가 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진수끼리 넣어가지고 1 넣고 곱하기는 이렇게 쓸 거냐? 2 넣고 곱하기 3 넣고 곱하기 땡땡땡 곱하기 30을 넣으면은 30분의 31인데 지워질 때 약분이 위아래 위아래 남은 게 얘랑 얘인데 여기 A1은 10이니까 로그 10분의 A31이 되는데 답이 없잖아. 로그의 뺄셈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진수가 나눠져 있으면 로그 뺄셈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로그 10, 답이 없는데 또? 로그 11인 거 정도는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 정도 모르면 이제 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수학. 이 정도는 알아야죠. 답 4번이에요. 오케이, 좋았다. 342번 도전하고 이것도 내가 풀어줄 건데 겁먹지 마라. 굉장히 쉽다. 무리함수 여러분 그래프 그리는데 무리가 있나? 저거 제일 기본인데 저거. 무리함수에 실수배하면 위로 올라가는 거 풀립 옛날에 이렇게 했잖아요. 무리함수 이거 이렇게 해서 이게 루트 x 이거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이거 그리는데 1초도 안 걸리는데 여기서 어떻게 한 거예요? x는 n 이렇게 했다고 x는 n 그었다고 그럼 점 찾아가지고 길이 식을 세워가지고 넣어가지고 식을 쓰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여기까지 됩니까? 해보란 말이야. 근데 길이는 무리함수 못 그리는 고운을 위해서 그려주지.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이게 루트 2루트 x 이게 루트 x x는 n 선을 딱 그어. x는 n 거기서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n, bn이라 할 때 an, bn의 선분의 길이는 여기서 n는 거 뺀 거잖아요. 너무 개쉽잖아. 선분 an의 길이
선분 A, N, B, N의 길이를 AN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여기다 N는 것이 N는 거 뺀 거야. 2 루트 N 빼기 루트 N이니까 뭐야? 너무 쉽잖아. 루트 N. 그냥 루트 N이네. 루트 N. 그럼 AN 더하기는 뭐냐? 루트 N 플러스 1. 너무나 쉽잖아. 이게 뭐 문제야 이게 무슨 심한 문제야. 이게 너무 쉬운데. 됩니까? 인간적으로 이게 이해 안 되는 학생 없어. 우리 반에. 이거 다 이해돼. 이거 그릴 줄 약간 까먹었겠지만 고등수학 하예요 이거. 고등수학 하에서 그린 거야. 무리함수.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다음에 식 그냥 갖다 넣으면 돼. 근데 그 다음에 처리하는 거를 잘해야 돼. 그 다음에 처리를 하는데 거기는 약간 시간 주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잖아 오늘. n 플러스 1에다가 a에는 루트 n을 넣고 여기 좀 약간 센스가 있어야 돼. n 곱하기 루트 n 플러스 1. 분의 1을 시그마 계산. 여기서는 근데 k 대신에 n을 썼지만 시그마 변수 n이니까 n이 k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무리식 같은 경우는 유리화를 해야지만이 시그마 계산을 할 수가 있어. 여기 가운데가 마이너스를 묻혀 있으면서 분자로 올라가서 뒤앞 지워지게 만들어야 되잖아.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얘기한다. 이거 듣고 해라. 듣고. 이거를 무작정 유리화를 하는 것보다 무조건 원래 나중에 수학도에서도 배우겠지만 벽에 써 있잖아. 유리화 할 때는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먼저 하는 게 좋아. 명심해라.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먼저 하는 게 좋아요. 무슨 소리냐면 얘는 루트 햄플1의 완전 제곱이죠. 무리식이라도 이런 식으로 얘는 루트 n의 완전 제곱이잖아.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 거냐면 유리화를 하기 전에 루트 햄플1 하나랑 루트 n으로 묶어 내고 해야 돼. 이런 거 처음 봤죠?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루트 이쪽 이 칠판에 압박이 왔잖아. 루트 n뿔1 곱하기 루트 n으로 묶어서 남은 것만 일단 쓰면 루트 n뿔 1 더하기 루트 n이죠. 이 부분을 유리화를 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 되겠어요. 이 부분만 유리화하기 위해서 여긴 지우고 유리화를 하려면 유리할 때 암산하기 전에 한번 써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거 부호 가운데 부호 다른 거를 하나 써줘서 분자에도 하나 올려주고 얘는 암산으로 할 수 있죠? 암산하면 1되잖아. 그래서 결국 꺼지세요. 다시 쓰게 되면 여기서 이걸 식을 두 개 갈라 쓸 수 있어. 그러면은 굉장히 바람직한 모양이 될 수 있어요. 루트 n분의 1 빼기 루트 n 플러스 1분의 1이 딱 되죠. 이거 다음 거가 이거야. 많이 보다 보이죠. 여기다 숫자 넣으면 다 지워집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가 살짝 어려웠는데 이런 식을 유리화할 때도 루트로라도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하면 깔끔하게 요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묶어서 얘만 유리화. 이런 거 혼자 하기 힘들었겠네요. 숫자 넣어서 다 지우면 어떻게 되냐? 1 빼기 루트 80을 함선 되잖아. 이거는 1분의 1 빼기 2분의 1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빼기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 빼기 루트 3 루트 81분의 1. 그래서 1 빼기 루트 81은 9다. 분의 1에다가 앞에 개수 있나 보는데 없죠? 됐네. 그러면은 9분의 8. 이게 9분의 1이니까.
더하면 17. 너무나 쉬워버렸잖아. 너 문제 2개 맞췄다. 아, 너무나 쉬웠죠? 오케이. 그럼 심한 문제가 벌써 2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다 해버립시다. 아, 순서대로 할 걸. 뭐가 더 쉬워 보이냐면 341번이 여러분 생각해봐. 뭐가 더 쉬워 보여? 341. 뭐가 너는 그래? 우진이는? 나도 341이 쉬워 보여. 절대값이 있으면 짜증나니까 341을 먼저 합니다. 그거. 힌트는 fx로 뭔가 정리를 해야겠네요. 너무나 쉬운데 이거? 2를 넘긴 다음에 fx 정리한 거 아니야? 나눠가지고? 너무나 쉽잖아요. 빨리 해봐. 뭐 심한 문제 이렇게 개쉬운 거를 내가 뭐 다 풀어줘야 돼. 아, 2를 양변에 바로 나누고 싶지만 여러분이 못 따라 할 것 같아서 못 나누겠다. 양변에 2를 나누고 하는 게 좋죠. 2를 샥샥샥샥 이렇게 인수분 해가지고 단항식이니까. 하지만 그런 기초가 없는 학생을 위해서 2를 나누지 않고 하겠다. 이렇게 한번 써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 다음에 2를 나눠. 왜 이제부터 x 마이너스 2? 아, 2 나누면 2의 x마일 되는데 이거 또 못하는 학생 있는 거 아닌가? 무한동이지? 양변 2로 나눈 거예요. 안 돼 이런 게? 그래부터 똑같이. 양변에 2를 나누면 x 빼기 1 되잖아요. 항이 2개니까 다 나눠야 된다고. 빼기 1 들어가 2로 나누면 뭐가 어려워? 이건 그냥 단순 지수 법칙인데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곱해야지 좋을 것 같아. 센스가 있어야지. 마이너스를 곱하면 fx 빼기 2의 x마일은 진짜 쉽다 이 문제는. 루트 x 플러스 루트 x마일 분의 1 2x마일 넘기고 fx씩 나오네. 그거를 9개니까 다 더해줘. 1부터 9까지 더하라고 했으니까 각각 따로 하면 되죠. 얘는 등비수열, 얘는 찢어서 그냥 너무 쉽잖아요. 얘는 무리식이니까 유리화해가지고 하면 되고 얘는 등비수열 더 이상 안 도와준다. x가 k 같은 거야. 근데 이 식을 조작을 이렇게 못한 학생이 있을 수는 있죠. 무진이처럼. 깔끔하고 정교한 계산 한 판에 그냥 다 풀리잖아요. 너무나 쉽잖아 이거. 이거 뭐야,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쉽잖아. 실력업 너무 형편없잖아. 되냐 우진? 이거 가로 쳐야지. 뭐 하세요? 가로 쳐야 돼. 이거 가로 쳐야 돼. 돼버렸죠? 안 된 사람은 정주행 해. 지난 단원. 기본 실력이 필요한 거예요. 등비수열의 합, 무리식의 합, 유리화 해가지고 한 거다. 오케이. 마지막 340번 도전하면 알게 모르게 실력업이 다 풀렸잖아. 340번 도전하는데 이 절대값이 들어있는 거는 시험에 진짜 잘 나옵니다. 근데 얘가 나온다는 보장 없어요. 얘랑 다를 수 있어. 그냥 등차수열이나 등비수열의 절대값 이런 게 많이 나오고 꼭 340번처럼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절대값은 짜증나는데 계속 나오죠. 해보겠습니다. 340번. 뭐야, 공차가 이거 첫 장이 마이너스 9면은 일반항은 2n마 11이잖아요. 1초 만에 나와야지. 2n마 10을 여기서 넣어서 분수하면 되잖아요. 시그마의 절대값에 이거네. 이걸 풀어야 되네. 부분분수 변형하면 (514) 340번은 여기까지는 했을 건데요. 여기까지는 인간적으로 해줘야지. 10개를 다 써보면 돼. 근데 참고로 중요한 거는 A5가 뭐냐면은 마이너스 1, A6은 1이기 때문에 부호가 바뀌는 시점이 5야. 그러니까 1부터 4까지랑 5, 6부터 10. 근데 6 넣으면 6, 7 나오고, 그러니까 6, 7, 7 넣으면 7, 8. 그러니까 5 넣으면 5, 6, 4 넣으면 4, 5. 그러니까 5가 제일 애매한 거야. 5 넣었을 때는 양수, 음수 이런 식으로 음수돼. 그리고 6부터는 다시 음수, 음수니까 양수. 6부터는 양수, 양수니까 음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1부터 4까지랑 5 따로 6부터 10까지 따로 했는데 알 수 있는데 네가 알기 힘들어 그게. 그러면 어떻게 하냐. 다 쓰면 돼. 다 써서 넣으라고. 다 써서 넣으라고. 절대값까지 써가지고 넣으라고. 그게 제일 좋은 풀이에요. 10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현성이가 맞춰온 거야. 2분의 1 빼먹지 말고 다 써본다. 2분의 1 가로 빵 열고 가로 빵 여는 게 괜히 여는 게 아니야. 끝까지 간다고. 절대값 넣어가지고 쓰라면 절대값 파란색으로 해줄게. 1 넣으면 얼마야? 나고 마이너스 9분의 1 마이너스 7분의 1.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절대값 쓴 상태에서 잘 써야 돼. 또 마이너스 많아서 헷갈려. 마이너스 9분의 1 마이너스 넣어서 쓰자. 빼기 마이너스 7분의 1. 그 다음에 더하기. 이렇게 넓게 쓰면 망하는데 뒤까지 못 가는데 하기 싫어진다 갑자기. 빼기의 절대값.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7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망해버렸죠. 마이너스 너무 많죠. 규칙을 보는 거야 그냥. 근데 진짜 다 써야 되냐?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절대값. 진짜 써야지. 빼기 절대값 더하기. 여기서부터 문제야.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플러스 1분의 1 절대값. 그 다음에 1분의 1 빼기 3분의 1이죠. 절대값. 다 쓰는 건 좀 무리가 있나? 3분의 1 빼기 역시 무리가 있다. 칠판에 압박이 있었다. 몇 개나 쓴 거세요? 근데 이쪽은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서는 마지막 거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10을 넣으면은 9분의 1 빼기 11분의 1이잖아요. 네. 근데 이쪽은 양수니까 자 여기 경계 여기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야. 여기를 기준으로 여긴 다 양수로 나오고 여긴 다 음수로 나오는데 이 양수로 나온 거는 절대값을 그냥 자 여기서 선을 그어야 돼. 선을 딱 그어서 선 긋기. 양수로 나온 거는 절대값을 그냥 없애도 돼요. 가로로 보면 돼. 가로로. 그럼 계산되자. 어떻게 돼요? 뒤앞 지워서 1 마이너스 11분의 1 되잖아요. 근데 음수가 문제야. 음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무도 안 보고 있네. 음수는 어떻게 해요? 절대값 기호를 일단 풀어줘야 덧셈이 되니까. 자, 이게 둘 다 음수인데 항상 뒤에 거가 더 크죠? 그러면 뒤에 거 큰 걸 빼니까 이건 양수의 음수예요. 무슨 소리냐면은 이게 마이너스 9분의 1보다 마이너스 7분의 1이 더 크지가 않지. 더 절대값만 크지. 더 작지. 더 작은 걸 빼니까 양수지. 이것도 양수인가? 마이너스 7분의 빼기 더하기 5분의. 그러니까 마이너스 7분의 더하기 5분의 양수. 마이너스 5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양수. 다 양수니까 그냥 없어도 돼. 이렇게 양수인 거 규칙만 찾아내면 된다고. 다 없애면 돼. 이렇게 절대가 없애면 돼. 양수니까 절대가 없애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그래서 빼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이고 빠졌어. 아이고 불쌍한 주쌤. 야 뒤앞 남은 거는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 빼기 9분의 1. 그리고 여기는 계산하면 2가 됩니다. 절대값 있어요. 마이너스 2에 2. 결국 어떻게 한 거냐? 다 써서 한 거 다 써서. 여기는 살짝 생략했지만 이쪽은 익숙한 모양이니까 생략했지만 다 써서 한 거예요. 써서 했어. 이게 제일 어려웠네. 이 페이지 중에 제일 어렵다. 야. 다 써야 되니까. 그러면 답이
정교하게 해야지. 2분의 1 가로빵 열어둔 거에다가 남은 게 뭐냐면 마이너스 9분의 1 여기는 플러스 1 마이너스 2개야. 여기다 절대값 2 이거 마일의 절대값이니까 2 가운데 이게 있습니다. 2 그리고 여기는 1 마이너스 11분의 1 더하기 1 마이너스 11분의 1에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계산을 하지 못하게 99를 해준 거예요. 계산하기 좋게. 이게 S란 말이죠. 이게 S니까 99를 곱해주면은 일단 99만 곱하면 되니까 99를 5개로 분배를 할까? 이거 4로 바꿀까? 선택 장애가 왔잖아. 4로 바꿔도 힘든데. 한 번에 어떻게 안 되나? 해 그냥 가운데는 4고 더하기 마이너스 99 곱하면은 9 4 빼기 9에다가 여기다 99 곱하면은 마이너스 10 1 더하기 4 곱하기 99 어쩔 수 없다 빼기 이거 없어지나? 잘못했나? 잘못할 리는 없어 9 여기에 2분의 1 99 넣은 겁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0 그러면은 마이너스 10 플러스 2 곱하기 99 내 스타일로 간다. 그러면은 190 188 선생님 키잖아. 한치의 오차도는 정교한 계산이었잖아. 깜짝 놀랐잖아. 나도 간 떨렸네. 오늘 하나도 안 틀렸네. 틀린 줄 알았다. 좋았다. 나도 쫄아 이런 거는. 오늘은 대체 무편집 가는 거예요? 아니야 편집할 거 많어 지금. 버벅한 거 다 편집해야지. 준영아 듣고 있지? 자고 있죠. 미쳤구나. 야 환상적인 풀이 보여줬잖아. 내가 풀고 나도 놀랐어. 틀릴 줄 알았어. 나도 절망하고 있었어 지금.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 1하고 2랑 같이 지워져야 되는데 안 지워지는 거 아닐까 하면서 절망 쩔고 있었어요 지금. 여기 잠깐 검사했었어. 근데 틀린 게 없었더라고. 굉장히 짜증나는 문제였네요. 그래서 실력업은 다 풀었는데 중요한 건 실력업이 아니에요. 스텝 1, 2지. 스텝 1, 2 네가 풀어야 돼. 풀고 나서 스텝 1, 2 중요한 거 내가 찍어줄게. 근데 내가 풀진 않을 거야. 다음 시간에 근데 스텝 1, 2 중요한 건 다시 풀어주겠습니다. 필요하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좀 더 할 거예요. 끝내버릴까 그냥? 수업을. 잠깐만. 스텝 2에서 중요한 거 내가 하나씩 문제를 보면서 해볼까? 이런 문제는 이런 형태는 어디서나 시험 나오는데 이건 뭐 중요하다 하기도 그래. 그냥 나오는 거니까. 됐고. 이런 것들은 모르겠어요. 잘. 335번은 꼭 하나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심화 문제나 서술형으로 많이 했죠. 근데 중요하고요. 336번은 지금 할 거야. 지금 할 건데 쫄지 말라고. 이거 진짜 쉬워. 근데 여러분들 그냥 풀어가면 다 못 풀어. 안 풀어요. 그래서 326번 지금 할 거고요. 337번 같은 거는 그냥 기본적인 수열의 합의 일반항을 이용해서 식 만들어가 하는 거예요. 이건 다 똑같은데 이게 무리식만 들어갔을 뿐이고 똑같잖아. 이건 계속 합의 일반항 이거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거고. 이건 뭐야 이건? 몰라. 몇 급수인가? 몰라 이거 나도. 일반항을 찾는 게 어렵나 보네요. 진짜 모르겠어. 규칙을 찾으래. 어쩌라고 좀 지가 만들어놓고 나보고 찾으면 어떻게 안 해? 그래서 그리고 스텝 1에서 중요한 거는 뭐 330번 같은 건 미친 듯이 많이 나오죠. 그런 거 말고 그냥 다 했던 것들이라 별로. 근데 336번을 지금 풀어야 되거든요. 아주 쉽거든요. 미친 듯이 쉬워.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겁먹어 버리면 못 푸는 문제인데 이건 진짜 쉬워요. 근데 복습 하나 해줄게. 중심이 만약에 4,3이고 반지름이 5인 원은 이렇게 쓰는 거 지금 지난 시간 1시간 전에 나는 고1 수업을 했었기 때문에 알겠지만 여러분은 다 까먹잖아. 중심이 4,5고 반지름이 3이라고 하자. 그럼 이렇게 쓰는 거 알죠? 이거를 그냥 숫자 대신 문자로 해놓을 뿐인 거예요. 뿐인 거. 그러면은 중심이 몇 콤마 몇이고 반지름이 뭐는 거냐? 중심이 2n 콤마 잘 봐야 돼. 제곱이 있다. 페이크야. 제곱의 제곱. 너 이런 걸 또 못 보면 안 돼. 정교하게 해야 된다. 2n 제곱. 반지름 얼마예요? n. 그런 원이 이렇게 있었는데 중심의 좌표가 이거고 반지름에 n이 원이 있었는데 이거 직선은 an은 뭐예요? 이거는 상수항. 이게 y절편이야. 근데 뭘 그 k를 대신 n을 쓴 건데
이 직선이 원의 2등분한다. 어떻게 해야 되죠? 중심을 지나야지. 너무 쉽잖아요. 중심을 지나야지. 이걸 지나야지 직선이. 그럼 넣으면 되잖아. 끝까지 풀어봅니다. 넣어가지고 AN씩 찾아가지고 구은도 어리버리하는 표정인데 중심을 또 넣게 되면은 EN 플러스 AN이라는 일반항식은 기호죠. 이건 기호고 이건 식이잖아. EN 제곱이니까 AN이 나온다고. EN 넘겨서 빼가지고 결론 AN은 EN 제곱 빼기 EN. 야 이건 예시. 이건 꺼지세요. 이거 인수분해하면은 EN n-이니까 이거 넣어가지고 시그마 돌리라는 얘기야. 이 n-n으로 쓰는 게 좋을걸. 작은 걸 먼저 쓰는 게 좋을걸 친구들아. 그래 b마 a분의 1 할 때 b가 더 커야지 양수 나온단 말이야. 그런 얘기 다 했잖아요. 좋습니다. 연습 문제 끝까지 풀어보시고요. 야 실력부터 다시 풀어라. 네가 혼자 다시 풀어야 돼요. 군수열은 사실 하고 싶긴 한데요. 굉장히 재미있고 쉬운데 요새 좀 추세가 이제 많이 안 나온 추세라서 나중에 진도 다 나오고 한번 하겠습니다. 한 타임이면 되고요. 군수열은 잘 안 나오더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원 수학적 귀납법은 두 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 단원하고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단원이 있어요. 다릅니다.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단원하고 그 다음 단원 보면 뭐가 있냐면 이거 다 끝났죠? 여기 연습 문제 하나 나오고 야 집중해. 수학적 귀납법. 수열의 귀납적 정의랑 수학적 귀납법 다른 거예요. 수학적 귀납법은 증명 방법입니다. 그래서 증명만 다루는 한 단원이 있고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단원이 있는데 오늘 할 거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 단원을 배우겠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뭐라고 했냐면은 점화식을 했어요. 진리의 점화 전멸 있잖아요. 점화식. 점화식이라고 했습니다. 롤 하죠? 골드 2 미타로는 다 죽어. 롤 접어. 무슨 아이언 뭐 이런 거 다 생겼던데 미쳤던데 그게 무슨 등급이야? 야 브론즈를 뭐 아이언으로 나눠놓고 브론즈 나누는 브론즈가 좋아지나? 아끼는 브론즈가 좋은데 청동, 황동 이런 게 좋아요. 브론즈 청동이잖아. 황동은 뭐야? 브라스. 청동으로 심벌을 만들어야 돼. 됐다.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지금 바빠 죽게. 점화식이라고 하면 점화식. 이 수열의 기납적 정의를 한 줄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항과 항 사이를 관계를 통해서 수열을 정의한 거예요.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을 통해서 관계식을 통해 수열을 정의한다. 너무 잘 썼잖아 글씨. 못 알아. 내가 써놓고 못 알아보죠. 이게 점화식 수열의 귀납적 정의 다 같은 말인데 이 귀납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뭔지 알아? 귀납적인 거? 귀납적인 거 느낌 뭐 알아? 오늘 보니까 해가 떴어요. 내일 보니까 또 해가 떴다. 모레도 해가 떴다. 맨날 해가 뜨는 거야. 그러면은 관찰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실을 통해서 일반적인 어떤 결론을 도출해내는 어떤 추론 방법이죠. 귀납적이라는 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구체적인 각각의 사실들을 보고 맨날 해가 뜨니까 해는 매일 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귀납적인 거예요. 아무튼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거는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을 통해 수열을 정의하는 건데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보통 이렇게 하면 항과 항이 뭐냐면은 AN과 AN+1의 관계식을 통해 수열을 정의하는 거야. 옛날에 등차 수열 배울 때 이런 게 있었어.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D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등차 수열의 정의 밑에 간단하게 이렇게 써져 있어. 아니면 이렇게도 써 있죠. AN+1 마이너스 AN은 D다 라고도 써져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도 써 있어요. AN 플러스 1의 2배는
n 플러스 n 플 2다. 어디서 본 거 같잖아? 다 이해가 될 건데 무슨 말인지. 전항에다 d 일정한 상수 d를 더하면 다함항이 된다. 다함항과 전항의 차이가 일정한 상수 d다. 이런 식으로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을 통해서 수열을 정의하는 게 점화식이자 같은 말이다. 수열의 귀납적 정의. 옛날엔 점화식이라 불렀어. 그리고 이런 점화식들 여러 가지 수열들의 점화식을 통해 가지고 일반항을 찾아낸다든지 막 이런 거를 엄청나게 했었는데 지금은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축복받은 세대야. 선생님 엄청 어려운 일반도 다 찾을 줄 알아 사실. 다 까먹었는데 하도 안 가르치다 보니까 되게 어려운 게 이 단위 엄청 어려운 단위였어요. 왜냐면은 이 개념은 쉬운데 너무나 많은 여러 가지 수열의 점화식들을 다 외워야 됐어. 다 외워서 일반항 찾는 법을 다 알아야 됐어. 참고로 이 수열의 기납적 정의이자 점화식하고 일반항은 다른 겁니다. 일반항은 진짜 좋은 거예요. 이 점화식은 제일 쓰레기 같은 거예요. 제일 안 좋은 거야. 일반항은 등차 수열 일반항 이렇게 돼 있지. 2n 플러스 3 식이잖아 이게. 딱 n에다 숫자 넣으면 바로 값이 딱 튀어나오는 거야. 제일 좋은 거야. 마법의 식이라니까. n에다 숫자 넣으면 그냥 세 번째 항을 알려주는 마법의 식 일반항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점화식은 야 이렇게 써놓으면은 봐봐. 등차 수열의 점화식이 이거거든. 등차 수열의 기납적 정의. 이렇게 써자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다섯 번째 항 구해봐 이러면 이렇게 해야 돼. 야 다섯 번째 항은 네 번째 항에다 2 더한 거다. 이렇게 알려주니까 이거 네 번째 항을 모르잖아. 항과 항 사이 관계만 있는 거지 숫자를 넣는다고 항이 튀어나오질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쓰레기 같기 때문에 이 수열의 기납적 정의는 우리 입장에서 쓰레기 같은 거죠. 얘를 일반항 바꿔줘야 돼. 근데 이미 여러분들은 요 정도 얘기하면은 이미 거의 다 이해를 했습니다. 자, 이런 수열이 있었어요. 귀납적 정의가 이렇고 첫째 항이 1이다 하면 여러분은 바로 일반항을 맞출 수가 있어. 무슨 뜻이냐 이게. 항상 이 수열은 n번째 항에다 2를 더하면 n 플러스 1이 되는. 그러니까 다함항에 전항에다 2를 더한 수열이면서 등차 수열이잖아. 그러면 첫째 항 1이니까 바로 2n 마 1 딱 일반항 나오잖아요. AN은 2n 마 1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보고 일반항을 찾으면 제일 좋아. 그런 단원이에요. 알겠습니까? 다 이해돼 버렸죠. 그래서 아주 쓰레기 같은 걸 배운다 이런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불편한 거야. 예를 들어서 하나 보겠습니다. 어떤 수열인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봐봐. 이런 식으로 준 거야. 야, 첫째 항은 1인데 이 수열은 다음 항하고 전항 더한 게 항상 3이 된다. 이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수열을. 이런 수열이다. 그러면 답이 없어. 이거를 어떻게 찾으라는 거예요. 이게 등차 수열이냐? 모르지 그런 거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열이 주어졌을 때 만약에 다섯 번째 항을 찾으라고 하면은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어쩔 수 없어. 숫자를 넣어가지고 다 써서 찾는데 팁이 있습니다. 1을 넣으면 n에다 1을 대입하면 a2 더하기 a1은 3 쓰는 거죠. n에다 2를 넣으면 a3 더하기 a2는 3. n에다 3을 넣으면 a4 더하기 a3은 3. 재수없으면 16개까지 넣는 모의고사가 한 번 있었어요. 미친 녀석이야. 그딴 걸 내는 거는 16개를 쓰지 않으면 나도 풀 수가 없었어. 미친놈이야. 그거 보고 찢어버리려고 했었어. 근데 보통은 4개에서 8개를 찾으면 나오고 규칙이 나오고 규칙이 안 나오는 거는 그냥 이렇게 가까운 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숫자를 넣어 쓰는데 야 무시하지 마. 이거 봐봐. 잘 봐봐. 이렇게 하는 법을 나를 따라하는 거예요. 첫째 항이 있잖아. 여기 밑에다 살짝 쓰는 거 이렇게 색깔 바꿔가지고 1. 그럼 A2는 얼마냐? 2 이렇게 써가면서 하는 거다. 얘가 2면은 A3은 1. A3이 1이니까 A4는 다시 2. A4는 2니까 1. 몇 개만 쓰면 규칙이 나왔잖아. 이런 수열이었던 거야. 그럼 나열하면 어떻게 돼? 나열한다는 거는 A1, A2, A3, A4, A5 이렇게 일렬로 나열하면은 값이 1, 2, 1, 2, 1, 2 나가는 수열이었던 거네요.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그 일반항 어떻게 쓰냐? 일반항으로 쓰자면 이렇게 쓸 수 있지. A에는 A 1 또는 2죠. n이 홀수. 여기다가 n은 홀수. 이렇게 쓰는 거예요. n은 짝수. 근데 어떤 수열을 일반항 찾기 힘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런 포맷을 잘 기억해 둡니다. 이렇게 써가면서 여러분이 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는 수열에 대해서는 숫자를 대입해 가지고 차례대로 항해값을 알아내 가지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잘 모르는 수열을 오늘 하려는 게 아니고 잘 아는 수열을 정리하려고 해요. 잘 아는 거 뭐 있냐? 수열 중에 유명한 거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이지. 그 두 개를 정리하면 돼. 오늘은 수열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수열의 기납적 정의 다시 말하면 점화식에 대해서 뭔지 설명했어요. 이웃하는 두 항의 관계식. 그러니까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으로 수열을 정의하는 게 수열의 기납적 정의이자 점화식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 유명한 거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을 정리할 건데 근데 이미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어. 내가 봐봐. 밑에 안 보고 그냥 내가 그냥 써볼게. 등차 수열에 표현하는 점화식하고 등비 수열 점화식 내가 다 써볼 테니까 여러분 이해 안 되는 거 쓰면 이의 제기해라. 등차 수열 1번 첫째. 등차 수열은 다항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전항에다가 공차 더하는 거지. 요게 1번 표현이야. 이거 어려워? 개 쉽잖아.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안 좋은 거지. 이거 야,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10번째 항 알려면 9는 8번째 항, 9번째 항도 알아야 되고 막 그런 거야. 그러니까 바로 한 방에 그 일반항처럼 숫자를 알려주지 않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정의되는 거는 등차 수열.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쓸 수도 있죠. 다항과 전항의 차이가 일정한 상수이다. 됐죠? 근데 이거 2개짜리 표현이야. 항과 다항, n번째와 n 플러스 1번째 이 2개짜리 표현이 이런데 3개짜리 표현이 있습니다. 등차 수열은 일단 등차 중항의 성질. 중간항의 2배는 전항에다가 다다항을 더한 것이다. 원량에다 뭐 전항에 다항. 이거 이해돼? 이거잖아. 2b는 a 플러스 c. an 다음엔 an 뿌리이 있고 그 다음에 an 뿌리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거를 다르게 쓸 수도 있어. 잘 봐. 다다항에서 다항을 뺀 거의 차이랑 뭐가 똑같냐면 다항에서 n번째 항을 뺀 거랑 똑같다. 이게 같은 식인가요? n 뿌리 나가는 거 3개짜리 점화식하고 앞으로 n하고 n 뿌리로만 되어 있는 거 2개짜리 점화식을 하는데 이거 같은 표현이야. 이거는 약간 조작한 거예요. 이거 an 넘기고 하나 넘긴 거 이렇게 같은 말이야. 항상 차이가 일정하다고. 그래서 등차 수열의 점화식 4개입니다. 됐어요? 네. 제일 중요한 거 4개. 보면 바로 알아야 돼. 이게 등차 수열을 얘기하는 거구나. 아니 an하고 an 뿌리라고 an 뿌리가 있으면은 여기서 이거 뺀 거랑 이거서 뺀 거 똑같다. 그 말이야 이게. 근데 이걸 다시 조립하면 이거 똑같아. 이거의 2배는 얘네 둘 더한 것이다. 똑같아. 같은 말이야. 이게 등차 중항의 성질. 야, 안 배웠는데 등비수열 한번 만들어봐. 내가 4개를 알려줬잖아. 등비수열 여러분이 4개 만들어보세요. 써봐. 센스가 있어야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를 해야지. 이게 등차 수열 4개 점화식이에 제일 중요한 거 2개짜리 2개, 3개짜리 2개. 등비수열 만들어 봅니다. 등비수열의 공비는 R로 쓰세요. 이렇게 하겠죠. 다음항은 전항에다 일정한 상수 R을 곱한 것이다.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런 표현으로 하면 썼어 다? 야, 센스가 없으면 어떻게 다음항과 전항을 나눈 비율이 항상 일정하다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네. 요게 이런 거면 이게 이런 거지. 다음 거는 인간적으로 알겠죠? 등비 중항의 성질 3개짜리. 중간항의 제곱은 전항에다가 다항 곱한 것이다. 이 n분의 2 0, 1, 2 3개짜리 점화식. 마지막은 뭘까? 다다항에서 다항을 나눈 비율이 전항에서 다항 전항 나눈 비율 이렇게 쓰겠죠. 네. a n뿌리 나누기 a n뿌리는 a n뿌리 나누기 an.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기납정의 8개를 정리했는데 어려운 게 한 개도 없어. 그냥 읽어진다 그냥 읽어집니다. 근데 앞으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걸 보는 순간 뭐야 이거 등비 수열이잖아 하면서 일반항을 빨리 찾아야 돼. 일반항을 찾아버리면 제일 좋아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 점화식을 보고 아는 수열은 일반항을 바로 찾아줘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모르는 수열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 아까 숫자 넣듯이 해야 돼요. 아니면 알게 됩니다. 모르는 수열이었지만 이제 배우는 수열도 있어요. 개차 수열이라든지 무슨 짬뽕꼴이라든지 별의별 게 다 있어. 그런 것들을 배울 거예요. 등비꼴이라든지 피보나치 굉장히 피보나치 수열 피보나치 수열도 배울 거고 참고로 피보나치 수열은 점화식은 구하는데 일반항은 안 구해요. 구하는 법이 있지만 여러분 안 배웁니다. 아무튼 알겠죠? 야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몸으로 그냥 느껴줘야 되는 거 이건. 그냥 보면 읽어져야 되는 거죠. 외운다기보다 외웠지 벌써. 뜻을 이해하면 돼. 다음항에서 전항 나눈 게 일정하다. 등비수열 이렇게 해. 중간항의 제곱은 전항에다 다음항 곱한 거다. 등비수열. 야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진 3개짜리가 좋아 2개짜리가 좋아? 선택해봐. 2개짜리가 좋은 이유를 얘기해봐. 아니야 있어. 공차랑 공비가 나오잖아. 더 좋은 거야. 그래서 보통 2개짜리 수열에서 등차 등비가 나오면은 첫 장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첫 장은 2 이런 식으로 알려줘요. 첫 장과 공차나 공비를 알려주면 일반항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첫 장을 알려주는데 이 3개짜리 점화식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2개를 알려줍니다. 첫 장은 2고 두 장은 4다. 이런 식으로 2개를 알려줘요. 이렇게 2개를 알려줘야지 공차를 찾을 거 아니에요. 공차나 공비를 찾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3개짜리 점화식에서 등차 등비는 첫 장, 두 장 2개를 알려주는 거고 2개짜리는 하나 알려준다. 그러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면 하나 내가 퀴즈에 넌센스 퀴즈. a n뿔 1분의 1은 a n분의 1 플러스 3. 이건 뭐야? 그럼 무슨 수열이야? a는 무슨 수열일까? 우진 쳐 자는 것에 지금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이건 무슨 수열이냐고? 역수가 등차 수열이 이루니까 뭐예요? 좋아? 아이 좋아? 좋아 수열이잖아요. 그게 뭐냐고 물으면 곤란하지. 주쌤의 클래스를 너 정주행 안 했구나. 역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 수열 조화 수열이라고 다 배웠잖아요. 야 졸리니까 안 됐어. 우진이가 쳐 자면 하는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294쪽까지 읽어보고 예제 일반항 어떻게 구하는지 야 말을 해줘야 되냐? 예제 한번 풀어볼게. 아 이런 걸 뭐 장난치는 거예요? 야 이거 무슨 소리예요? 다음항이 전항이 이동하는 거니까 등차 수열이네. 일반항 어떻게 구해요? 첫째 항 플러스 n-1번 공차를 더한 것이다. 이렇게 누가 해? 그냥 2n 플러스 4 하지 바로. 일반항 이렇게 찾는 겁니다. 됐어요? 야 공차가 이거 첫 장이 6이란 얘기야. 다음 거 어떻게 해요? 다음항은 전행에다 일정한 상수 2를 곱해서 만들어진다. 첫 장은 3이고 그러면은 일반항은 등비수열이죠. 첫 장에다가 공비를 n-1번 곱한 것이다. 언제까지 해야 돼? 이거 등차수열 등비수열 계속 나오잖아요. 됐죠? 네. 그러면은 확인 체크를 풀어 보겠습니다. 이거 하고 이 다음 페이지는 등차 등비가 아닌 한 2가지 형태의 수열을 배운다 그거예요. 여러 가지. 원래 2가지가 아니었어. 환상적으로 많았어요. 10가지 넘었어요. 근데 다 없어졌어. 몇 개 안 되면 여러분 하는 거는 그래서 여기서 있는 필수 예제 수준만 하면 되기 때문에 아주 쉬운 단원이에요. 근데 등차 등비를 잘 알아야 돼. 자, 해봐. 296쪽 풀어봅니다. 364번. 근데 2항부터 4항까지를 구하라고 했지 일반항을 구하라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 대로 따라하는데 절대 안 따라한다고. 여러분들은 선생님 말씀을 개무시하고 그냥 숫자 넣어가지고 암산으로 풀 건데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A2는 2A1 플러스 3 쓰고 A3은 2A2 더하기 3 쓰고 A4는 2A3 더하기 3 쓰고 밑에다 살짝 써가면서 하라고요. 그래 안 틀려.
4항 찾으라고 안 해. 16항까지 규칙 찾으라고 하지 나중에. 그러니까 이걸 써가면서 해야 된다고요. 2 넣으면 이게 7이잖아. 이게 써가면서 하라고. 7이 14 더하기 3은 17. 17 넣으면은 17 곱하기 50, 34, 37. 이렇게 하는 겁니다. 써가면서 하는 게 좋아요. 다 보일 때 나는. 물론 근데 딱 보면 요런 수열들은 여기는 등차 수열이 없네. 요런 거는 이거 딱 보는 순간에 조화 수열이 딱 보여. 조화 수열. 조화 중항의 성질이야. 중간항의 2배가 전항 더 역수꼬리. 근데 조화 수열을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선 이렇게 숫자 넣어서 하라는 겁니다. 그거 해봐. 빨리 하라고 우진. 너 정말 안 되겠구나. 364번하고 365번도 합니다. 야, 이렇게 써서 하는 게 좋다고요. n은 1일 때, n은 2일 때 써서 이때 값을 살짝 넣어가면서 계산해도 넌 틀리게 돼 있어. 암산하다가 마이너스 9니까 a3이 3이라는 거 딱 이게 더 빨라. 여러분이 그냥 암산하는 것보다. 이렇게 써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여기다 보고 이거 위에를 보고 3, 2 넣어가지고 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이니까 3분의 8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써서 해라. 이 5번 야, 더 이상 잔소리는 안 할게. 물론 안 틀리면 장땡인데요. 여러분 무조건 틀리게 돼 있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살살살 넣어서 밑에 색깔 바꿔서 딱딱 하란 말이야. 이게 제일 좋아. 그리고 8개까지 해가지고 규칙 찾는 게 나올 거예요. 연습 문제에. 거기서 이런 방식을 써야 됩니다. 모르는 수열일 때는 이렇게 하는 거고 아는 수열일 때는 일반항 구하는 법이 있으니까 바로 일반항을 구해줘야 돼요. 수열의 기납적 정의는 우리한테 좋은 게 아니니까요. 별로거든요. 365번은 11번째 하고 하시오. 이거는 일반항을 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알려준 수열입니다. 위에 거랑 차이가 있어. 위에 거는 모르는 수열일 때 이렇게 하는 거고 아는 수열은 바로 일반항을 때려줘야 되는데 등차 수열의 표현 4가지, 등비 수열의 표현 4가지를 딱 보면 알게 돼. 난 바로 일반항 나오는데 EMR. 40, 36. 이거는 4m 8. 너무 쉽잖아요. 바로바로 돼야 돼요. 알겠어요. 마이너스 3n 플러스 15. 그래서 내가 등차 수열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야, 이거 등차 수열이고 공차가 이거 등차 수열 공차가 4. 이거 등차 수열인데 공차를 알 수가 없으니까 2개 항을 줬으니까 공차가 마 3. 얘는 등비 수열인데 공비가 3. 얘는 등비 수열인데 공비가 2분의 1. 얘는 등비 수열이죠. 등비 중앙의 성질. 공비가 마이너스 2. 그래서 일반항 찾아가지고 11 넣으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가 있어요. 닥치세요. 필수예제 1번 하겠습니다. 등차 수열의 기납적 정의 너무나 쉽잖아요. 방금 했던 거 10초 전에. 공차가 8이고 전항에서 8 더하면 다항 된다. 공차가 8인 점화식인데 점화식은 좋은 게 아니라 일반항이 좋다 그랬죠. 일반항 찾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랬죠? 공차가 8이니까 무조건 8n 부르고 첫 장이 5가 나올 수 있는 수를 빼줘야 되니까 1 넣어서 5 나오려면 8n마 3. 아니면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일반항은. 일반항이라는 거는 등차 수열의 첫 장에서 n마 1번 공차를 더한 것이죠. 계산하면 8n마 3. 어떻게 해도 8n마 3. 이거는 이거 무슨 성질이에요? 등차 중앙의 성질이잖아. 전항에서 이거를 아직도 뭐 이해를 못하는 학생이 있어. 얘네들 더한 건 이거 2배란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등차 수열이잖아. 근데 공차가 없어. 이거는 3개짜리는 공차를 안 알려준다고. 그래서 얘네들을 보고 공차를 찾아요. 공차 얼마예요? 더하기 4지? 일반항은 일반항 10초 안에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4n-2 되잖아. 이제 우진이도 되는데 지금. 그래서 여기부터 봐봐. 그냥 등차 수열이야. 너무 쉬운 거 단원이에요. 다음 거. 다음 건 등비 수열이잖아. 우진이 암산으로 해봐. 등비 수열의 점화식이잖아요. 다망은 전항에다 2를 곱한 것이다. 어떻게 할 거예요? 2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마 1승. 이게 일반항이죠. 다음 문제는 공비가 없잖아. 이거 등비 중항의 성질입니다. 중간항의 제곱은 전항에다 다항 곱한 거니까 언제까지 똑같은 걸 써줘야 돼? 언제까지 해야 돼? 이게 곱한 거 이게 제곱이잖아요. 그러면은 공비가 얼마죠? 2분의 3 곱해 6 되죠.
그러면은 등비수열 일반항. 점화식을 본 순간 아는 수열이면 일반항을 바로 때려주면 제일 유리합니다. 일반항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마일승이다. 1번? 야, 공비가 이거 첫째 항 1이니까 첫째 항 곱하기 공비 n마일승. 너무나 쉬워버리잖아요. 밑에 거 다 해. 고. 오늘 이거 하면 갑니다. 예. 집에 갈 수 있어요. 와우, 이 세 문제 풀고 가겠는데 깔끔하게 풀고 가세요. 네. 다 풀었다. 이게 366번, 7번, 8번. 아, 정말 안 되겠구나. 이거 등비수니까 야, A6은 공비를 5번 곱한 것이죠. 이거는 공비가 없으니까. 아로승 너무 쉽잖아. 이거 너무 쉽잖아. 근데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배운 건 사실 그냥 수열의 기납적 정의가 뭔지 그 정의, 수열의 기납적 정의의 정의를 배운 거고 등차 등비 수열은 단독 문제로는 안 나와요. 광신고에서 하나 나왔는데 작년에 이런 게 나왔었어요. 야, 그만 집어쳐. 오늘 마지막 문제 하고 간다. 광신고 걸 부시고 간다. 스포 당했다. 야, 이거예요. 바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이 기납적 정의 문제 나오면은 남강이 작년에 나왔는데 다음 페이지가 나왔어. 그러니까 등차 등비 수열 말고 이제 다음 시간에 새로 배울 게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잘 들으면 되고. 근데 이런 식으로 문제 속에 이렇게 껴서 있어. 이제 앞으로 표현을 등차 수열이다 등비 수열이다 주는 것보다 약간 어렵게 주면 이런 식으로 주는 거죠. 근데 이 말이 그냥 그 말이에요. 이거는 등비 수열이다 이런 뜻이라는 건데 등비 수열인데 이렇고 이걸 구하라 이런 거죠. 풀어야 돼요. 풀어봐. 오늘의 마지막 문제로 하겠습니다. 네. 야, 로그는 덧셈 할 때 어떻게 하라 했어요? 다 곱하라 그랬잖아요. 야, 이 정도는 암산이 돼야지 시그마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전 암산 못해요. 이거는 자세하게 안 풀어주고 진짜 내가 풀듯이 풀고 맞춰버리겠습니다. 수업을. 빨리 해. 근데 시간은 좀 줄게. 이게 이렇게 안 보이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이거 이래. 다 같이 꼬라지가 되네. 이거는 로그 2에 다 곱하게 되면은 A가 몇 개 곱해지냐? 11개에다가 R은 몇 개 곱해지냐? 이제 이 정도는 쓸 수 있어야죠. 3 더하기 해서 몇 가지예요? R의 10승까지잖아. A 11번장은 공비를 R을 10번 곱한 것이니까 이거 얼마예요? 55잖아요. 이렇게 풀어줘야지 이제 다 촥촥 읽어줘야 되는 거야. R은 55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군요. 근데 이거는 잘 보면은 네. 2에다가 10이니까 A제곱 R의 10승은 2밖에 없어요. 맞아요. 이걸 가지고 이걸 어떻게 구하냐? 어떻게 구하죠? 로그 2인 게 이유가 있어. 아니 뭐 그게 아니고 이거를 로그 2의 A의 R의 5승의 11승으로 바꿔서 앞으로 빼내야지. 광신고 갔으면 다 틀렸겠구만. 그럼 이게 얼마야? 이게 얼마야 이거에? 루트 2잖아요. 루트 2. 루트 씌우면 되잖아. 그래서 2분의 11이잖아요. 어떻게 한 거야? 얘가 루트 2니까 2의 2분의 1승 앞으로 빼가지고 2분의 11이잖아. 답 몇 번? 5번. 야, 그러니까 딱 읽어주면은 이게 차차차 되는 거지. 뭘 이거를 막 다 미친 듯이 쓴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게 볼 줄 알아야지. 뭐를 물어보고 있는지조차 모르면 어떡해요. 깔끔하게 풀어줘야 돼. 꺼지세요. 고생이 많았습니다. 온라인 수업도 빠이. 잘 가고. 야, 정주행해. 못 본 거 다. 지난 시간에 잔 거 다 알고 있어. 다 보고 와.